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텃밭으로 인식해온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이죠. PK 지역에서도 흔들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을 외면하면서 지금 각종 여론지표상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죠. 이념한 혁신의 혁신안이 김기현 지도부에서 외면당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한 혁신의 혁신안을 최종 보고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있었는데, 최고위원회의 직전으로 해서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개인적 SNS 글을 많이 올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김기현 대표를 감사 안 하면서 중진들을 반격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어떻게 되려 하나 이런 걱정이 좀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정권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 이상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정도 같으면 뭔가 당내에서 쇄신을 해야 된다,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법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대체로 지도부에 의해서 묵살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49개 지역구 중에 우세를 보이는 지역은 단 6개밖에 지금 없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죠.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분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민심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선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장파들조차 당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과거 민주당의 경우 천신정, 그러니까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고 한나라당에서는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소장파들이 당이 자꾸 구태로 흘러갈 때 나서서 당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총선을 앞둔 당이 지금 상당히 위기다, 심각한 위기다, 이런 부분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장파 의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천에만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자꾸 앞날이 걱정돼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음으로 지금 전략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죠. PK 지역 민심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가운데서도 부산이 PK 민심의 바로 밑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이후 그 계보를 이은 민자당과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 이렇게 강세를 띄워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는 통일민주당 이후 한때는 계속 삭스리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17대 총선 이후부터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7대 총선, 그러니까 부산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당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7대 총선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03년도 취임하고 2004년도 17대 총선이 있었죠. 그때 민주당에서 그때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에서 조경태 후보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꾸준히 지금 민주당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대도 조경태, 19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상에서 당선됐었죠. 그래서 19대는 조경태, 문재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18개 지역구 가운데 5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해운대 배덕광 전 의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난 이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또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당선됐었죠.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6명, 부산 18명의 3분의 1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3명이 당선됐는데, 이렇게 20대 이후, 20대 총선 이후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산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부산을 수도권 다음으로 부산을 전략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이 부분만 봐도 민주당의 전략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부산에 내려왔었죠. 부산에 내려와서 가덕도 신공항 자리를 둘러보면서 가슴이 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민주당도 부산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부산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은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죠. 지금은 좀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텃밭 지역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PK 지역을 흔들면 총선 전체판을 흔들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 표심이 민주당이 완전히 쏠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 16명 중 13명, 그리고 부산시의원 47명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삭서리를 한 것이죠. 심지어 부산시의회 의장을 다수당에서 시의회 의장을 맡다 보니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다 초선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이 부산시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 당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낙동강 하류에 걸친 소위 낙동강 벨트와 인접한 경남 기초단체장들도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습니다. 물론 부울경 광역단체장들도 다 석권했죠. 민주당에서. 미래통합당이 완전 괴멸한 지방선거였습니다. 물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또 분위기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은 PK 선거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K 민심은 지금 여권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산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걸었죠. 부산 엑스포 유치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표 차이로 지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일 대기업 총수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이끌고 위문공연에 나섰죠. 부산에 가서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가면서 또 공약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은 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수치로 이제 부산 민심 위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35%인데 부울경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37%였습니다. 특히 부울경 37%라는 것은 부산에 인접한 양산, 김해 이런 곳을 빼고는 경남 지역, 그 외 경남 지역은 대체로 보수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면 보수 색채가 강한 만큼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왔겠죠. 부울경 지지율은 경남 지지율까지 모두 합쳐져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부산에서의 지지율은 37%에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그리고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33%, 부산에서 29%가 나왔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또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총선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38%인데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이 46%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조사에서 서울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39%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산이 1%, PK가 1% 낮은 것이죠. 또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PK는 46%, 이건 똑같네요. 46%로 똑같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 역시 부산 PK가 35%였습니다. 서울은 36%인데 서울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PK 지지도는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유를 배경을 들어보면 옛날에 과거에 YS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웬만큼 잘못해도 넘어가줬죠.
욕을 하고 하다가 또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몰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PK 주민들의 친밀감, 과거 대통령들과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어주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최근 들어 투표가 매우 출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삭스리를 했고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삭스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잘하고 잘못하는 정치권의 잘잘못에 따라서 충분히 민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의원이 3명밖에 당선되지 않았지만 실제 전체 민주당 득표율은 4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몇 퍼센트 이런 차이로 낙선한 민주당 후보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잘하면 반타작까지 할 수 있겠다. 내심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타작이라면 9명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거의 압도했죠. 압도하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총선이었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부산에서는 오히려 보수 지지층이 결집을 했었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민주당 후보 3명만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감을 겉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금 부산을 전략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산을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로 보고 있는 셈이죠. 현역 국회의원 지역 세 곳은 지금 충분히 수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도심 지역을 제외한 낙동강 벨트 몇몇 지역에서 당선자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낙동강 벨트의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1년째 당협위원장을 공석으로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죠. 13일 내일 모레네 13일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금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해볼 만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시동을 걸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위기감이 나오고 있죠. 자칫하면 민주당의 의석을 대거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더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얼마 전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처럼 서울에서 6석밖에 건지지 못한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위기감도 부산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그 초안에는 국민의힘에 불리한 낙동강 벨트 선거구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PK 선거 분위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선거구를 더 조정하면 국민의힘은 또 그만큼 더 힘든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조정 자체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게 되는 데다가 현재 낙동강 벨트에서는 지금 현재 9개 지역구인데 5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역구가 한 개 더 늘어난다. 이러면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낙동강 벨트가 심하게 흔들리면 부산, 경남 다른 지역구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는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PK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같은 분위기는 국민의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지금 몰리는 것만 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연히 읽히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구도심 그리고 해운대 이쪽으로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확 쏠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낙동강 벨트 이쪽으로는 도전하는 후보들이 거의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나 장 차관을 지낸 사람들조차 방금 말씀드린 양지만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훈 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아무도 지금 부산 험지에 내가 먼저 나서겠다 이렇게 손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박민식 보훈부 장관 18대 19대에서 부산 북강서 갑 지금 전재수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입니다. 거기서 재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재수 의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20, 21대 총선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장관 보훈처장을 하다가 보훈처 장관을 역임하고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분당에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 험지에는 오기 싫다 이 말이겠죠.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이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 PK 총선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있는데 당무감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밖에 할 수가 없죠. 영남이면 TK와 PK인데 그러다 보니까 PK 의원들 특히 부산에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또 부산에는 또 초선과 중진뿐이죠. 재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물갈이가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물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실제 당무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는 전언들이 지금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현역 의원 컷오프가 PK 지역에서 집중을 한다. 그렇게 되면 현역들이 대거 물갈이 되면 지역 분위기가 또 좋을 수가 없죠. 앞으로 민심 향배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민심이 출렁이겠죠. 현역 의원들이 많이 교체되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전열을 가다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 역시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PK 지역이 과거 보수 진영의 텃밭이었던 것은 맞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국민의힘 안방이다. 이렇게 불릴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유권자들이 언제든 지지를 거둬들이는 그래서 언제든지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